자, 우리 책에는 책 같이 보시면 변압기 이론에서 건수비가 나와 있고요. 자, 등가 회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건수비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자, 변압기 원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자 유도작용이다 라고 했죠. 자,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자, 1차 측에 들어가는 교류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자, 2차 측에 다른 크기의 전압과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진 기기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차 측의 자, 코일 건수와 2차 측의 코일 건수를 달리해서 우리가 자, 원하는 크기의 전압과 전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에 담겨있는 코일 건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하는데 그 건수를 우리가 건수비라고 해요. 자, 건수비라고 해서 여기를 1차, 앞에를 1차, 자, 뒤를 2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요. 자, 1차 측에 의해서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자석에 의해서 2차 측에도 뭐가 발생하라? 자, V2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할 테고 여기에 의해서 각각에서도 유도기전력 2원, 2투에 의한 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차 전압, 1차 측, 2차 측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2차 전압.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을 2차 측, V2, 2차 전압. 자, 1차에 걸리는 유도기전력 2원, 2차에서의 유도기전력 2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 1차에 있는 전류를 I1, 자, 2차에 있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이때 자, 건선의 비를 우리가 N1과 N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차니까 다 뭘로? 1이라고 하는 첨자를 써준 거고 자, 2차니까 2라고 하는 첨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건수비라고 하는 게 변압기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건수비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과 전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건수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건수비는 A로 표현하고요. 자, 여기 봤더니 2차에 대해서 자, 2차분의 1차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변압기는 2차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측이 1차예요, 2차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측이 2차죠. 자, 그래서 변압기의 기본은 뭐다? 2차가 기준인데 따라서 N2분의 N1으로 표현하고요. 자, 2차의 전압도 V2분의 V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수비는 내가 사용하는 전압, 2차 전압에 대한 1차 전압의 비이기 때문에 건수비 이꼬르 전압비라고 표현해요. 건수비 전압비라고 표현해서 V2분의 V1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 앞에서의 용량을 자, 실질적인 전력은 자, 1차의 용량과 2차의 용량은 똑같죠? 즉 부하, 자, P1, P2가 같기 때문에 자, P1은 아까 V1, I1 P2는 V2, I2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전력 용량은 똑같다 보니 자, V2와 V2분의 V1은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값은 I1분의 I2가 될까요? 그래서 다른 건 다 2차가 기준인데 전류만 뭐하더라? 바뀌더라. I1분의 I2를 나타내고 자, 임피던스는 여기 회로에 걸려있는 우리가 건선수를 뭐 많게 적게 했으니까 건수비에 따라서 2차 측, 1차 측과 2차 측의 임피던스 또한 자, Z2분의 Z1인데 여기다 뭘 씌운다? 루트를 씌운다. 루트를 씌우고 자,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자, 이 구리선에 해당하는 저항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실은 안 썼지만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 X 성분도 있겠죠? 자, 루트 R2분의 R1 또는 루트 X2분의 X1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뭐라고 하더라? 건수비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철심에다가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교류 전류를 내렸더니 자속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 유도기전력이 발생해서 2차 측에도 또 다른 전압이 발생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아까 봤던 모양이네. 그죠? 자, 우리 예전에 봤던 도란스. 그죠? 트랜스. 자, 도란스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여기 봤던 주상변압기. 자, 주상변압기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상변압기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 변전소 같은 데 이제 큰 기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아까 뭐였어요? 요거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콘서베이터. 그죠? 자,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이거 뭐예요? 이거 다 부싱이죠? 부싱. 자, 전기를 인출받아야 되고, 자, 인입 받고 인출받아야 되니까, 이런 변압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 부싱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배꼽 스위치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선.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건데요. 자, 이 포스 H는 우리가 마이너스 선 연결해서 접지랑 연결된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좀 작게 했나요?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아까 변압기 구조에서 자, 우리 아까 철심과 변선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 철선 발생하고 자, 철심에서는 철순이 발생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소광판 성층한다라고 표현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점정률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씩 있다 그랬죠. 자,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단면적의 비를 여기했고요. 자, 건선은 직권과 형권이 있는데 우리 문제는 형권이 나오더라. 형권은 어디에서? 중대형 변압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자, 얘가 뭐다? 변압기. 자, 변압기요. 요 안이 뭐예요? 요 안에 기름을 쳐져 있을 거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뭐가 방열판이에요. 방열판이 엄청나게 크죠? 자, 방열판이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지금 컨서베이터 아니 뭐죠? 컨서베이터가 되는 거고 요 안에 자, 요 안에 질소가스 정리가 되는 거 여기 잘 안 보이죠? 요 탄 사이에 부호일지 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호일지 계정이죠. 자, 부호일지 계정이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 아까 내부 구조에 따라서 내철형, 외철형, 권철심형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U. 그래서 자, 이 변압기 안에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기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기름이 절연과 냉각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 자, 여기 있죠. 변압기 U 안에 자, 여기를 갖다가 뭐를 변압기를 안에 집어넣어서 절연도 하고 자, 냉각도 하더라. 그래서 이 뜨거운 열은 이 공기 중에 자, 반사시켜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유입 잔행식. 변압기 본체가 있고, 자, 여기에 방열기를 설치해서 방열판을 설치하는 게 유입 잔행식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변압기 본체가 있고, 여기에 뭐를? 냉각팬, 송유죠? 뭐죠? 송풍기. 자, 냉각팬 설치하고, 여기 펌프를 연결해서 같이 순환까지 시키면, 뭐다? 송유 풍냉식. 어떤 거는 송유 풍냉식으로 갔다가, 어떤 건 유입 송유식으로 갔다가, 말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쨌든 의미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송유 풍냉식이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자, 절연 등급 해서 우리가 절연주 최대 활용 온도 해서 YA 자, 양키 어메리칸 잉글리시를 쓰고 베스트 컨트롤 헬리콥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변압기 손실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지만 우리가 부하손과 무부하손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부하손은 부하를 흘릴 때 사용하는 손실로 자, 구리에 전류가 흐르게 생기면 손실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더라는 동손이라고 하는 거 구리손이 있었고 자, 우리 표유 부하손 자, 실제로 측정할 수도 없고 자, 측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표유 부하손이 있더라. 기타 손실들이죠. 뚜렷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기타 손실들을 우리가 표유부하손이라고 표시했고요. 자, 무부하손에 철손, 구리손, 유전체손, 표유부하손 다 있는데 뭐가 없더라? 기계손이 없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기계손은 없더라. 그래서 손실 자,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다인가? 이번에는 자, 변압기 등가궤도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더니 원래는 자, 변압기를 표현할 때 철심이나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실질적인 변압기가 어때요? 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철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걸려있을 때 뭐가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R과 X가 있는 회로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변압기 등가궤도를 그릴 때 자, 우리 변압기 회로를 자,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더라. 원래는 1차가 2차가 분리되어 있는 회로죠. 그죠? 자, 자기 회로라고 하는 철심을 통해서 전개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절연이 되어 있어. 요렇게 여기 지금 절연이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자, 절연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회로를 하나의 전기 회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왜? 자기에 의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 유도 현상 때문에 1차에 의해서 자, 변화된 전류가 2차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의 회로로 만들 수가 있대요. 이 회로가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해내고 자, 이 회로에서 요런 특성들이 또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 오프는 오프하고 온하고 버튼이거든요. 다시 내리 돌리나? 아니네. 아니네. 끝까지 내려. 끝까지 내려요? 끝까지 내려왔네. 오. 올라가요? 또 좌우장겠다고. 다시. 얘가 있어서 자꾸 걸리는군요. 익숙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책을 볼게요. 자, 책을 봤더니 건수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실은 이제 변압기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게 건수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이쪽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뭘 하나 붙여야겠어요. 자, 건수비. 자, 1차 측의 전압과 전류, 2차 측의 전압과 전류는 1차 건선수 N1과 자, 2차 건선수 N2의 B, 즉 건수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변압기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죠? 자, 하나의 철심에다가 자, 코일을 이렇게 자, 1차 코일과 자, 2차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뭐라 합니다? 1차 측 여기를 2차 측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래서 1차 측은 자, 1차 측 쳐놓고 자,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합니다. 자, V1에서 2차 측에 나오는 전압을 V2라고 읽겠습니다. V2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1차 전류 I1 자, 여기 나오는 전류를 2차 전류 I2라고 읽거든요. 자, 1차 측에 담겨있는 코일 건수를 N1 2차 측에 담겨있는 코일 건수를 N2라고 읽게요. 자, 이때 우리가 건수비라고 하는 거 건수비를 A라고 볼 건데 자, 이때 A는 자, 뭐분의 뭐다? 2차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자, 2차를 기준으로 하니까 N2분의 N1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근데 코일이 많이 감겨있으면 많이 감겨 있을수록 전압도 어때요? 더 크겠죠? 자, 더 큰 거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 N2하고 N1이 있는데 자, N2에 대한 전압이 V2라고 하면 N1에 의한 전압이 V1이니까 V2분의 V1으로 쓸 거예요. 근데 실은 자,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압은 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 교류 전압이 변하니까 유도기 전력 발생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유도기 전력을 E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2차 측에도 유도기 전력 발생해야 해요. 자, 여기에도 2차 기전력 E2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이 아까 동기기에서 유도기전력 E1을 자, 여기는 지금 교류죠. 자, 그래서 E1 얼마 나온다? 4.44 F I N 1이니까 N1. 그럼 여기 뭐야? 자, E2 되겠네. 그죠? 자, E2에는 4.44 주파수분하지 않으니까 그대로고요. F 파이 N2 2차가 세교되는 자속수에 따라서 E2만큼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건선수에 비례하고 자속에 비례해서 E1과 E2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실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N2분의 N1, V2분의 V1이라고 쓰고 여기도 E2분의 E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E2분의 E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은 여러분 이거 두 개는
결국은 V1이나 E1은 거의 그 값이 어때요? 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자, V2하고 E2도 어떻더라?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굳이 요 두 개 다 안 쓰고 여러분 뭐만 쓰는데요? V2분의 V1 하나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건수비는 N2분의 N1 또는 V2분의 V1, E2분의 E1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수비는 뭐하고 같더라? 전압 B라고도 놓더라. 전압하고도 똑같으니까 전압비라고도 놓을 수 있는데, 자, 이때 여기에서 발생한 전력은, 자, 여기에서 전력 P1은 뭐라고 그랬죠? V1과 I1의 곱이다라고 했죠. 자, 2차 측의 전력은 P2는 V2 곱하기 I2니까 여기에서 P1과 P2가 같다 보니, 자, V2 곱하기 I2가 P2가 되는 거고, 그죠? V1 곱하기 I1이 P1으로 똑같다 보니까 일단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있을 때 전류는, 자, I1분의 I2라고 써있죠. 그래서 V2 곱하기 I2는 V1 곱하기 I1과 같다. 그죠? 자, 우리 이거 이제 대각선곡의 수로 어떻더라? I1분의 I2.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맞아요? 자, V1 곱하기 I1은 V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I2와 같다. 즉 P1과 P2는 어떻더라? 똑같더라. 자, 용량은, 전력 용량은 변함이 없고 전압의 크기 또는 전류의 크기만 바뀐 거네. 그죠? 자, 그래서 건수비를 표현할 때는, 자, 건수비 전압비로 표현을 하고, 자, 전류는 어떨까? 반대. 자, I1, 그러니까 얘는 다 2차를 기준으로 썼는데 전류는 1차로 기준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임피던스 나올 건데, 자, 임피던스는 똑같이 Z2분의 Z1이에요. 2차를 기준으로. 자, Z2분의 Z1을 하되 뭘 쓴다? 루트를 씌우겠다. 근데 Z에는 뭐도 있어요? R도 있고 X, 리액턴스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는 그것까지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써볼게요. 자, R2분의 R1을 할 때 루트를 씌워준다. 또는, 자, 루트 X2분의 X1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겠더라. 그래서 건수비는 N2분의 N1 또는 V2분의 V1 또는 I1분의 I2 루트 임피던스 Z2분의 Z1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변압기에, 자,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인데, 자, 여기에, 자, 여기에 걸린 전압이 200V랍니다. 200V고, 자, 여기 걸린 전압이 20V랍니다. 20V라고 한다면, 자, 이때 건수비는 얼마일까요? 이때 건수비 A는 뭐분의 뭐예요? 자, 건수비 이꼬르 전압비라고 했죠? 그죠? 자, 건수비 이꼬르 전압비니까 뭐다? 20분의 200. 아, 그걸 왜요? 자, 건수비가 10이네. 자, 건수비가 10이니까, 자, 1차 측이 2차 측보다 10배 더 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럼 얘는 뭐다? 자, 10대 1이 되겠네. 그죠? 아, 건수비가 10대 1이에요. 그래서 A가, 자, 건수비가 10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여기가 A 대 1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1대 A가 아니라, 자, 건수비가 앞에가 A 대 1이 되는 겁니다. 건수비 A라고 하는 게, 아, 여기 1차 측이 10번 더 가까웠구나. 자, 그러면, 자, 건수비를 이렇게 구했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가 10A라면, 10A라고 하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자, 전류 I2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여기 건수비를 이용해서 요렇게 식이 있죠. 자, 건수는, 자, A는 N2분의 N1이기 때문에, 자, 대각선곡으로 같아서 N1은 A 곱하기 N2에다가 A를 곱한 게 N1번이 되는 거예요. 자, N1 아까 뭐였어요? 건수비가, 자, N2에다가 건수비 뭐를 10을 곱해준 게, 자, N1이 되다. 그죠? 아까 건수비, 자, 10이라고 했죠? 그죠? N1 코일이 몇 번인지는 모르나?
10배 더 많이 감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또 A는 V2분의 V1이니까 자, 이때 V1은 대각선곡으로 갔다 했더니 뭐가 되더라? A, V2가 되더라. 그죠? 자, 2차 전압에다가 건수비를 곱해줬더니 V1이 되네. 자, 2차 전압 20V에다가 건수비 10을 곱해줬더니 V1이 되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V2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V2를 구하라고 하면 V2는 A분의 1 곱하기 V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얘를 알고 있으면 자, 얘를 알고 있고 건수비를 알고 있으면 2차 측의 전압은 얼마? 건수로 나눠주면 되죠? 건수로 나눠줬더니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A는 전류는 자, I 원분의 I2로 나타낼 수 있다. I 원분의 I2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자, I2는 A 곱하기 I1이 되네. 자, 1차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건수를 곱해줬더니 2차가 되는 거고 여기 2차로 했으니까 여기 1차로 I1은 자, 1차 전압은 2차 전압에다가 건수를 곱해줬는데 1차에 흐르는 전류는 I1은 어떻게 되더라? A분의 1 I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건수로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네. 그죠? 전압 얘는 자, 건수비 이꼬르 전압비다라고 해서 자, 1차 측과 2차 건선의 비를 가지고 건수비 구했는데 이게 전압비였으니까 똑같이 V2대 V1 했었어요. 그냥 전류비는 반대로 건수로 뭐 하더라? 나눠주는 거죠. 전류비. 자, 그러면 건수비가 자, 이렇게 되면 전류 I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I2는 A 곱하기 I1이더라. 그래서 A가 얼마? 10 곱하기 전류가 10이니까 얼마? 100A가 자, 여기에 200V 전압을 넣어주고 전류가 10A 흐르는 것이 자, 2차치로 가면은 전압은 20V 나오면서 전류값이 늘어난 거예요. 즉, 전압 곱하기 전류가 뭐가 되더라? P1이 되죠. P1은 200 곱하기 10이니까 2000 VA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여기에서는 P2는 자, P2는 여기 I2 V2 곱하기 I2 해야 되니까 자, 20 곱하기 I2가 얼마? 20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I2는 얼마? I2는 100이 나오죠. 여러분 막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다 대입하지 말고 얘 또한 어떻게 됩니다? 회로를 그래서 전압이 있으면 전압 보고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 회로에 있는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임피던스를 Z2라고 하고 자, 이쪽은 Z1이라고 할 수 있죠. 자, Z1은 얼마가 될까요? 자, 전압 있고 전류 있고 Z1 자, Z1 구할 수 있죠. Z는 뭐는 뭐? 오메 법칙이죠. V는 I, R이니까. 자, Z1은 R은 I분의 V죠. I분의 V, 1. 그죠? 아, 전류와 전압의 B가 저항 임피던스가 B가 된 임피던스 값이 되니까 자, 10분의 200 해서 얼마? 20인가? 25면 되더라. 그죠? 그럼 여기는 Z1. 자, Z1은 I1분의 V1 해서 자, 얼마였어요? 아까? I1이 10분의 200 했더니 25. 그럼 V2는 자, V2는 여기가 V2가 여기 I2가 얼마였어요? I2가 일단 빼겠습니다. 여기 10 곱하기 10에서 아까 100이었나요? 자, 100이었으니까 자, Z2는 I2분의 V2 그죠? 자, I2분의 V2 돼서 I2가 100분의 자, V2가 20이니까 얼마죠? 5분의 1 그죠? 자, 5분의 1이니까 0. 5분의 1이면 0.2인가? 0.5인가? 0.2 0.25 계산이 힘듭니다.
자, 0.6이면 되죠. 그러면 자, 아까 자, 건수비에 의해서 자, A는 자, A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A는 자, 루트 Z2분의 Z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 씌우면 A 제곱은 Z2분의 Z1이 되죠. 그죠? 자, 그럼 Z1은 A 제곱 곱하기 Z2가 되네. 그죠? 자, 원래는 공식을 암기를 해서 그냥 쭉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냥 그림을 우리가 오명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풀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Z1은 A제곱 곱하기 Z2인데 자,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죠. 자, Z1은 A제곱이 얼마 있어요? A 10. 자, Z1은 A제곱 곱하기 Z2라고 하는데 자, 실제 그렇게 되는지 A가 10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Z2가 얼마? 0.2 하니까 얼마야? 25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건수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자, 각각 1차에 걸린 전압 전류. 그죠? 자, 1차, 2차에 걸리는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해서 되고요. 자, 회로를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 돼요. 자, 회로를 살짝 그려보시는 게 실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건수비. 그래서 건수비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과 자, 전류를 변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수비 A는 자, 거기 옆에 하나 더 써있죠. 루트 Z2분의 Z1. 자, 그것도 하나 써놔 볼까요? 자, A는 자, N2분의 N1으로 나타내고 또 V2분의 V1. 전류는 전류만 1차분의 2차네. 그죠? 자, I1분의 I2 이거로 자, 루트 Z2분의 Z1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자, 등가 실제 회로라고 해서 등가 회로가 그려져 있죠. 자, 등가 회로는 우리가 아까 변압기를 이렇게 그린 것들을 자, 표현할 때 간단하게 어떻게 돼요? 아, 코일이 1차와 2차가 있으니까 1차와 자, 2차의 변압기가 절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는 코일만 두 개 양쪽으로 표현해서 변압기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변압기를 표현할 때는 자, 변압기 표현할 때는 코일이니까 코일과 자, 코일이 1차, 2차 있고 이렇게 자, 절연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자, 1차와 2차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자, 요거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1차에도 뭐가 있다. 저항과 코일에 의해서 우리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리액턴스 성분이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자, 요 회로는 일반적인 이상적인 변압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자, 실제 회로에서는 그 아래 있는 그림처럼 나타내더라. 볼게요. 자, 등가 회로라고 해서 자, 실제 변압기의 회로는 자, 독립된 두 개의 전기 회로가 하나의 자기 회로에 결합되어 있지만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1차 쪽의 전력이 2차 쪽으로 전달됨으로 그래서 아까 1차의 전력이라고 한 건 P1이었고요. 자, 2차 전력 P2였죠. 그죠? 자, P1이 그대로 어디더라? 2차로 전달되더라. 자, 전달되므로 변압기 회로를 하나의 전기 회로로 변환시키면 회로가 간단해지며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차 회로를 우리가 자, 여기는 저항도 있고 자, R1과 자, X1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다. 하나의 코일이죠. 자, 하나의 코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R1과 X1으로 나타내고 여기 코일 감겨져 있으니까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이 있을 거고 여기에 교류 주파수가 가해지게 되면 리액턴성이 생길 거니까 그죠? 자, 1차 측 코일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2차 측은 자,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R2와 S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변압기의 건수비가 뭐다? 변압기의 건수비를 A라고 한다면 1대 A가 아니라 A 대 1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A 대 1이라고 하는 게 뭐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A 대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자, 1차 측에 가해진 전압을 뭘로? V1. 자, 2차 측에 가해진 전압을 V2.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이때, 자, 1차 측에서 봤을 때, 이 회로를 어차피 여기에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분열을 하죠. 맞아요? 자, 하나의 회로처럼 1차에 의해서 2차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얘를 어떻게 쓰자? 여기 있는 권수비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간단하게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그 회로죠. 자, 그 회로에 봤더니,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실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 그림은 이거를 봤더니 변압기가 필요다. 자, 코일에다 철심에다가 코일을 자 이렇게 감아놓은 상태예요. 자, 감아놓고 자 2차 축에도 이렇게 감긴 할 건데 여기에 부하를 걸지 않을 거예요. 자, 부하를 걸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부하 상태라는 거네. 자, 무부하 상태일 때는 자, 여기 전압 V볼트를 가해주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자, 전류에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자속이 이렇게 발생할 건데 여기 부하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 생성이 안 되죠. 자, 전류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뭐가 발생하자? 요와 같은 방향으로 자, 방해하는 자속이 발생하죠. 그런가요? 자, 이 자속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는 요 코일에 흐른 요 코일에 뭐가 흘러요? 유도기 전력이 흐르겠죠. 자, 유도기 전력이 자속이 반대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겠네. 그죠? 자, 원래 자속은 요 빨간 파이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부하를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전원만 연결해놨어, 코드에다가. 우리 흔한 말로, 자, 전기를 그냥 내가 사용을 하지 않지만 뭐 해놔요? 코드를 꽂아놓죠. 전압만 넣어주잖아요. 자, 전압만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 뭐가 발생한다고요? 대기 전력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부하를 사용하지 않지만 전력 소모가 발생하죠. 그죠? 자, 전력 소모가 발생하는데 그 전력 소모는 많이 발생해요? 조금 발생해요? 조금 발생해요. 왜?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여기 부하를 쓰는 순간 이 전류값이 커지지만 부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부하 상태에서는 자, 전류 자체가 작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자속도 작을 거고 여기에 흐른 전류도 적게 흐르겠네. 그죠? 근데 봤더니 전류가 어때요? 방향이 반대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전류에서 자, 원래 있던 1차 전류에서 자, 이런 전류를 빼줬더니 빼줘야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이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I0가 흐르더라라고 표현하네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부하를 걸지 않고 대기 전력에 의한 전류는 소모가 되더라.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이거는 무부하 시전류죠. 부하가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부하에서도 전류가 흘러서 손실은 발생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대기전력 발생한다고 맨날 뭐라고요? 대기전력 발생이니까 전원을 아예 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를 걸지 않아도 대기전력 발생하는데 이때 내가 여러분이 코드를 안 빼는 이유는 뭐예요? 전기 소모가 조금 발생하니까 안 끄잖아요. 뭐 그거쯤이야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흐른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부하 전류.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인데, 자, 이 전류가 얘를 어때요? 여기한테 자속을 발생시키네. 그죠? 자속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거를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부하를 걸지 않은 무부하 상태에 흐르는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더라? 여자 전류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여자 전류니까 무부하니까 뭘로? I 제로라고 표현해요. 이 무부하시에서 대부분 제로라고 표현했던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여자 전류 I 제로 하고 이 여자 전류 위에서 뭐가 발생하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은 뭐예요? 철에 흐르는 자석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 철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네. 맞아요? 자, 철에 여기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 1차에 흐르는 무부하 전류는 아주 작은 값이 있어요.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얘를 계속 철심에 자속이 발생하니까 철손이 발생하게 됐죠.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자, 철손이 발생하거나 자, 철손이 발생할 테고 여기도 어디요? 자, 전류도 흐르면서 전류도 흘려주면서 얘를 뭐 했어요? 자화도 시켜줬죠. 맞아요? 자, 자속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 철에도 어쨌든 전류가 흘러서 철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거다. 그래서 자, 이 철손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철손 원래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내가 1차 측에 전압만 가해주면 2차 측에 부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 원래는 부하를 연결하니까 전력 소모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실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죠? 자, 전력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손실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뭘로? 자, 저항과 저항과 L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었던 거 자, 저항과 코일처럼 표현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 앞으로 가져서 하나의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값에 의한 철손이 작기 때문에 자, 그 값이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 그 두 번째 자, 세 번째 회로를 보면 자, 간이 등가 회로죠. 자, 간이 등가 회로를 보면 맨 앞쪽에 얘가 이렇게 크기가 보입니다. 1차 회로 있고 여기에 2차 회로를 또 연결해서 부하를 연결할 거다. 근데 여기가 R1, X1, 자, R2, X2인데 여기에 있는 권수비가 A 대 1이었기 때문에 A 대 1이라고 하는 이 권수비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요. 자, R2는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아이제로가 그러면 아이제로에서 대기전력이 나오는 거야? 대기전력이 손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무부하 전류에 의해서 손실되는 게